찐이와 함께하는 세계 불가사의 3편 마추픽추. 새벽 5시.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 천천히 빛이 찾아옵니다. 해발 2430m. 숨이 가빠지는 높이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습니다. 구름 사이로 천천히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돌로 쌓은 도시, 계단식 단지, 신전의 윤곽. 5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추픽추, 잉카 제국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 오늘 우리는 마추픽추의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이 도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사라졌을까요? 구름 위의 도시 마추픽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마추픽추는 페루의 쿠스코 지역 우루밤바 계곡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2430m. 서울 남산보다 6배나 높은 곳입니다. 주변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래로는 우루밤바 강이 흐릅니다. 이곳은 15세기 중반 잉카 제국의 전성기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100년도 안 되어 버려졌습니다. 왜 버려졌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마추픽추는 정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도시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1911년 7월 24일 미국의 역사학자 하이람 빙엄은 지역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는 잉카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글을 헤치고 덩굴을 걷어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돌로 쌓은 건물들, 정교하게 다듬어진 벽들, 계단식 농경지, 신전의 잔해들. 빙엄은 흥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설적인 잃어버린 도시 빌카밤바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오해로 밝혀졌지만 그의 발견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현지인들은 마추픽추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몰랐죠. 빙엄의 재발견으로 마추픽추는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12년부터 1915년까지 빙엄은 예일 대학교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후원을 받아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천 점의 유물이 발굴되었고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마추픽추는 공중도시, 구름 위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구름이 도시를 감싸고 아침이면 안개 속에서 신비롭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3. 건설의 배경과 역사. 왜 산 정상에 도시를 지었을까? 마추픽추를 이해하려면 먼저 잉카 제국을 알아야 합니다. 15세기 잉카 제국은 남아메리카를 지배했습니다. 현재의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일부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죠.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잉카인들은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도로망이었습니다. 잉카는 4만 킬로미터가 넘는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험한 산악 지형을 뚫고 다리를 놓고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제국 전역이 연결되었습니다. 둘째, 농업 기술이었습니다. 잉카는 가파른 산빛 아래 계단식 단지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감자, 옥수수, 퀴노아를 재배했죠. 효율적인 관계 시스템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셋째, 건축 기술이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쇠를 사용하지 않고도 돌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칼날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마추픽추는 왜 지어졌을까요? 이것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 1. 황제의 휴양지.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의 황제 파차쿠티 시대에 건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차쿠티는 잉카 제국을 크게 확장한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마추픽추가 황제의 왕실 휴양지였다고 주장합니다. 수도 쿠스코에서 멀리 떨어진 아름다운 경치의 산 위에 지은 별장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가설 이 종교적 성지. 다른 학자들은 마추픽추가 종교적 성지였다고 봅니다. 태양신 인티를 숭배하는 신전과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이었다는 가설입니다. 실제로 마추픽추에는 태양의 신전을 비롯한 여러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가설 3천문 관측소. 또 다른 가설은 마추픽추가 천문 관측과 연구를 위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잉카인들은 천문학에 능했고 태양과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관찰했습니다. 마추픽추의 많은 건축물이 천문학적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가설 사전략적 요새. 일부는 마추픽추가 군사적 요새였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지대에 위치해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좋았고 주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추픽추에서 무기나 전쟁의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황제의 휴양지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성지, 그리고 천문 관측소의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4. 건축 기술의 미스터리. 어떻게 만들었을까? 마추픽추를 직접 보면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만든 거지? 마추픽추는 약 200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 신전, 창고, 광장, 계단식 농경지. 모두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특별합니다. 잉카인들은 아슐라르 공법이라 불리는 건축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큰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서로 완벽하게 맞물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접착제나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돌과 돌의 마찰력만으로 벽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밀도입니다. 돌과 돌 사이에 칼날 하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심지어 종이 한 장도 끼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었을까요? 잉카인들은 쇠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청동, 돌 그리고 나무였습니다. 학자들은 잉카인들이 더 단단한 돌로 부드러운 돌을 조금씩 깎아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모래와 물을 사용해 표면을 연마했을 것이고요. 하나의 돌을 완성하는데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마추픽추의 돌 중 일부는 무게가 50kg이 넘습니다. 어떤 것은 80kg도 넘습니다.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산 위로 옮겼을까요? 바퀴도 말도 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잉카인들이 통나무를 깔아 돌을 굴렸거나 로프로 묶어 수십 명이 함께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지렛대를 사용해 돌을 들어올렸을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천 개의 돌을 가파른 산길을 따라 2000m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추정에 따르면 마추픽추 건설에는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수십 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 배수 시스템입니다. 마추픽추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2000mm가 넘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이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각 건물과 계단식 단지 아래에는 자갈과 모래층이 깔려 있습니다. 빗물은 2층을 통과해 배수로로 흘러갑니다. 배수로는 도시 전체를 연결하며 물을 산 아래로 내보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배수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진 대비 구조입니다. 페루는 지진이 잦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마추픽추는 여러 번의 지진을 견뎌냈습니다. 비결은 유연성입니다. 잉카의 돌담은 접착제 없이 쌓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돌들이 약간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요. 현대의 건축가들도 이 기술에 감탄합니다. 5. 천문학적 정렬, 별과 태양의 도시. 마추픽추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천문학적 정렬입니다. 잉카인들은 뛰어난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 달,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농업, 종교, 달력 모두가 천문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추픽추는 거대한 천문 관측소였습니다. 첫째, 태양의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반원형 구조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전 안에는 제단이 있고 벽에는 작은 창문이 2개 있습니다. 이 창문들이 특별합니다. 동짓날 아침 해가 뜨면 햇빛이 정확히 이 창문을 통과해 제단을 비춥니다. 1년에 단 한 번 이 순간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잉카인들에게 동지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태양이 가장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 태양신 인티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죠. 둘째, 인티후아타나입니다. 이것은 마추픽추에서 가장 신성한 곳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돌 위에 기둥처럼 솟아오른 돌이 있습니다. 인티후아타나는 케추아어로 태양을 묶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은 일종의 일시계이자 천문 관측 도구였습니다. 태양이 이동하면서 만드는 그림자를 관찰해 계절과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특히 추분과 춘분 때 태양이 정오에 정확히 이 돌의 꼭대기 위에 옵니다. 그때 그림자가 거의 사라집니다. 잉카인들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태양과 인간이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셋째, 새 창문의 집입니다. 이 건물에는 큰 창문이 3개 있습니다. 이 창문들은 동쪽을 향하고 있어서 일출을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치를 보기 위한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창문들이 특정 별자리와 정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오리온 벨트의 세 별과 정렬되어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오리온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신화에서 오리온은 농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추픽추 전체의 배치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마추픽추의 주요 건물들이 밤하늘의 별자리를 지상에 재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를 본떴다는 이론처럼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추픽추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우주와 연결된 신성한 공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6. 상징적인 구역들, 도시의 구조. 마추픽추는 크게 2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업구역과 도시구역입니다. 도시 아래쪽에는 거대한 계단식 농경지가 펼쳐집니다. 약 40개의 단이 있으며 각 단의 높이는 2m가 넘습니다. 이 농경지는 단순히 음식을 생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사태를 방지하고 배수를 돕고 도시의 기초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이곳에서 감자, 옥수수, 퀴노아, 아마란스를 재배했습니다.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들이었죠. 도시구역은 다시 여러 구역으로 나뉩니다. 1. 왕실구역.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구역입니다. 황제와 귀족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건물들이 더 크고 정교하며 태양의 신전도 이곳에 있습니다. 2. 신성한 광장.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넓은 광장입니다. 주변에는 주요 신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새 창문의 집, 주신전, 제사장의 집 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의식과 제례가 열렸을 것입니다. 3. 인티후아타나 구역. 마추픽추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성스러운 돌입니다. 이곳에서는 도시 전체와 주변 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4. 거주구역. 일반 주민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작은 집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각 집에는 침실, 부엌, 저장 공간이 있었습니다. 5. 산업구역. 도구를 만들고 직물을 짜고 도자기를 굽던 곳입니다. 공방과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 공급 시스템입니다. 마추픽추에는 16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이 분수들은 산 위의 샘에서 물을 끌어와 도시 전체에 공급했습니다. 물은 돌로 만든 수로를 따라 흐르며 각 분수를 차례로 채웁니다. 첫 번째 분수는 태양의 신전 근처에 있어서 황제와 제사장들이 먼저 사용했을 것입니다. 500년 전에 만든 수도 시스템이 아직도 작동합니다. 7. 버려진 도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마추픽추는 100년도 채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왜일까요? 16세기 초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군은 1532년 잉카 제국을 침략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강력했지만 스페인의 말, 총, 그리고 질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천연두가 퍼지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황제는 처형당했고 수도 쿠스코는 함락되었습니다. 마추픽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스페인 정복자들은 마추픽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 덕분에 이 도시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확실하지 않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 1, 제국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도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가설 2, 천연두 같은 질병이 도시에도 퍼졌고 생존자들이 떠났다. 가설 3, 스페인군의 침략을 피해 더 깊은 정글로 숨어들었다. 어떤 이유였든 마추픽추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글이 도시를 다시 삼켰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덩굴이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400년 동안 마추픽추는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1911년 하이람 빙엄이 이곳을 다시 발견하기 전까지 마추픽추는 구름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8. 현대의 보존 문제, 위기에 처한 유산. 1983년 마추픽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7년 마추픽추는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날 마추픽추는 페루의 가장 중요한 관광 자원입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문제 1, 관광객 과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추픽추를 찾습니다. 돌길이 닳고 건물이 손상됩니다.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페루 정부는 하루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약 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장은 시간대별로 나뉘며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문제 2, 자연재해. 마추픽추는 산사태와 지진에 취약합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0년 폭우로 마추픽추로 가는 기차 철로가 유실되어 수천 명의 관광객이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 3, 인프라 개발 논란.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 위해 공항을 새로 짓거나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파괴 우려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문제 4, 유물 반환 논쟁. 하이람 빙엄이 발굴한 유물들은 대부분 미국 예일 대학교로 옮겨졌습니다. 페루는 오랫동안 이 유물들의 반환을 요구해왔고 2011년에 일부가 반환되었습니다. 마추픽추를 보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계의 관심과 관광 수익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귀중한 유산을 지켜야 하니까요. 최근에는 관광객 증가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고 새로운 티켓 발권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도 있었어. 유네스코에서도 관광객 수를 줄이는 것이 유적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권고했대. 해가 집니다. 마추픽추가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5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석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우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돌들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인간의 끈기와 창의성,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지혜, 우주와 연결되려는 염원, 그리고 무엇보다 문명의 덧없음.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움과 지혜는 시간을 넘어 전해진다는 것. 구름 위의 도시 마추픽추.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 우리의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더 많은 불가사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막 한가운데 숨겨진 장밋빛 도시 요르단의 페트라를 찾아갑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신전,
사라진 나바테아 왕국의 비밀을 함께 풀어봅시다. 찐이와 함께하는 세계 불가사의 여행. 오늘은 마추픽추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찐이와 아빠가 더 멀리 여행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다음에 가고 싶은 세계 불가사의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불가사의에서 만나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찐이가 인사드립니다.